자, 24년도 첫 주 경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감기가 상당히 유행인데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뭐 경마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저도 하도 심하게 걸려서 지난주에 사전 예상 방송을 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뭐 건강 먼저 챙기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24년도에 지금 경마가 상당히 좀 달라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예상을 하고 추리를 해나가고 베팅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최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도 그렇고 베팅도 그렇고 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 꼭 적중을 위한 예상, 뭐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4년도의 경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3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2세마 경주였던 경주죠. 자, 새해맞이 기념 경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새해맞이 경주가 뭐 9경주, 8경주, 9경주에 많이 이루어지고 조금은 상위군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가 많았는데 올해는 아예 국산마 6군 아예 첫 경주를 새해맞이 기념 경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도 있고요. 이제 새롭게 데뷔하는 마필들도 있습니다. 근데,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의 능력이, 그렇게까지 좀 있어 보이지는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 경주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 자체는 솔직히 오리무중입니다.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가늠할 수도 없고 솔직히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다도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보여진 모습이라든가 조교 모습으로 봤을 때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1번마 한강 캡틴, 3번마 울트라망치, 6번마 MK1이 이렇게 세 마필 정도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1번마 한강 캡틴은 페더럴리스트의 자마죠. 나기두 마주, 한강 시리즈의 마필을 갖고 있는 마주입니다. 자, 이 마필이 9월 달에 데뷔전을 한번 치렀었습니다. 근데 1200m 경주, 스타트도 잘 안 됐고, 마지막엔 걸어왔죠. 그러면서 능력 부진으로 출전 정지 2개월의 출전 정지를 맞고 12월 달에 주행 심사를 거쳐서 다시 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가 실질적인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발주가 좋아졌다 뭐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뒷심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고 어쨌든 좀 덩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더럴리스트의 자마들이 제가 뭐 가끔 설명은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뭐 순발력이 빠르고 뭐 이런 마필들은 아니고 좀 뚝심 있게 뛰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파워 있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역시 한강 캡틴도 좀 그런 류의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 9월달 데뷔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마필이 조금은 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일단 게이트의 이점으로 뭐 선행을 가거나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선입권 끝자락 정도까지만 붙여서 갈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은 좀 쓸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3번마 울트라망치는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가망은 있는데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가면 좀 재미있는 승부도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발전 기대치가 아주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적어도 형구는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 특히 이현종 기수가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경마는 이 기수가 누구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역시 그런 면에서는 6번마 MK1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마가 될 겁니다. 카우보이 칼의 자마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주행심사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주행심사는 주행심사일 뿐이다 정도로 이제 통과를 한 그런 마필인데, 제가 보기에는 걸음은 좀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MK1이 아마 인기 1위 마필이 지금 될 가망이 상당히 높지만, 그 인기에 부응하는 그 정도의 능력은 이번 편성에서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외에도 뭐 다른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 1번마 한강 캡틴이나 3번마 울트라망치, 6번마 MK1이 이런 마필들이 지금 데뷔전을 갖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행심사 모습이라든가 혈통적인 기대치로 봤을 때 이렇게 앞선에 쉽게 나가기는 만만치 않은 마필입니다. 뭐 3번마 울트라망치 정도가 좀 앞선에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마필로 보는 마필은 9번마 서부특송입니다. 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자, 33조 서인성 마방에서 이 9번마 서부특송과 1번마 한강 캡틴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자, 경부대로의 자마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게이트의 이점으로 초반 앞선에 붙였지만 이렇다 할 걸음은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도 그렇고요. 장추열 기수가 마음만 먹으면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만약에 앞선에 간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게이트가 조금은 외곽으로 가 있다라는 불리함은 없잖아 있지만, 최근에 어쨌든 안쪽 주로보다는 직선 주로에서 좀 외곽이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스타트만 제대로 된다면 저는 버틸 가망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가 지금 달라지는 마필들입니다. 아직은 이세마의 티를 좀 벗어나지는 못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과도한 믿음을 갖고 가기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경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병마를 충마로 놓고 갈 수 있다면 전 어느 정도 배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6번마 MK1이, 9번마 서부특송, 1번마 한강 캡틴,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울트라망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좀 부진마 편성이라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몇 도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마 일꾼의 완전 부진마 편성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보여줄 모습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해 있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언제 이제 상승세를 타느냐,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렇다고 장래 발전 기대치가 아주 크고 이런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앞선에 뛸 수 있는 마필들은 많은데, 이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이 뒷심이 검증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 또는 외곽에서 바닥 취입을 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도 조금 눈길이 가는 경주고요. 그런 마필들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을 갖고 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역시 3번마 골드베르크입니다. 카우보이 칼의 자마고요.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3착을 2번을 한 마필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그 앞선에서도 좀 붙여 뛸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근성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드림타임, 푸운지마, 금악다이아, 블랙벨트, 이런 마필들과 싸웠고, 직전 경주는 이제 선행 강평선 경주였죠. 근데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 경주는
솔직히 좀 배당이 나왔던 이변의 경주였기 때문에 골드베르크 입장은 조금 아쉬운 경주인데 외곽 게이트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안 게이트로 들어왔고 이번 경주 앞선 전개가 가능하고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좀 국산마 육군의 그래도 강자들과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 편성은 골드베르크의 입장에서는 편성이 좀 약해진 거죠. 약해졌기 때문에 편성에 좀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고 전체적으로 전개에 이점을 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마필이 이 5번마 3회 번쩍이에요. 자, 이 마필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9월달 데뷔전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이 마필이 좀 작죠. 마체가 좀 작다 보니까 몸싸움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속해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마지막 걸음이 지금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마필이 여기서 그냥 물러날 마필은 아닌데 글쎄요. 이번 경주를 대비한 이 조교 모습도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 마필이 아마 이번 경주에 이 4번마 턴테이블이나 뭐 7번마 오프스 퍼플 그리고 뭐 3번마 골드베르크 정도가 앞선 전개를 좀 할 마필인데 이 3회 반쪽도 분명히 앞선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든 안 되든 초반에 분명히 밀고 나올 마필이고 전체적으로 경주의 전개를 좀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글쎄요, 저희가 이번 경주에 이 3회 번쩍을 한번 좀 강하게 노려볼까 생각했는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좀 아쉽죠. 아쉽기는 한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뒷심이 그렇게 살아났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현장 상태를 좀 체크는 해야 됩니다. 체크는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은 이 3번마 골드베르크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8번마 벨로테로가 직전 경주 3착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경주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도 데뷔전이 강했죠. 금화모멘트, 우마포이, 모모케이, 시티킹 뭐 이런 마필과 좀 싸웠던 그런 마필이고요.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 벨로테로 입장에서도 편성이 좀 약해진 겁니다. 지금 이번 경주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38 3번 골드베르크와 8번 벨로테로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 경주긴 한데 자, 국산마 6군에 아직까지 뭐 전적이 많지 않은 그런 마필들의 편성에서 단방이다. 이거는 좀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죠. 자, 제가 이번 경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좀 뒤에서 올라온다면 두 마필입니다. 10번마 런던 골드와 11번마 원더풀 스피릿. 자, 10번마 런던 골드는 지금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물론 경마가 이 기록 경기조는 아니지만 18조 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 자체가 저는 좀 느려지는 경주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마 런던 골드는 아마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을 마필인데 그만큼 다른 마필들의 견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항상 성실히 기승하고 있는 이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고, 자, 10번 게이트가 어쨌든 불리하기는 하지만 외곽에서 치고 올라오기에는 좋은 그런 게이트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초반에 앞선이 좀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걸음이 좀 무뎌진다고 했을 때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 원더풀 스피릿도 런던 골드와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뒷심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과연 초반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도 좀 높은 경주이기는 합니다. 근데 좀 의외성이라는 것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골드베르크, 8번마 벨로테로, 11번마 원더풀 스피릿,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런던 골드 이렇게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때에 따라서는 이 10번마 런던 골드, 복병마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면, 좀 배당을 노리고, 좀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뭐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는 경주인데, 뭐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자면요. 8번마 금악진주가 좀 앞선에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 외곽에 있는 9번마 스트롱블루나 10번마 헤이마마, 다시 말하면 외곽의 마필들이 좀 초반에 강하게 좀 휘감고 나올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여기에 게이트에 이점 있는 3번마 솔레어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4번마 베스트 킹덤이 과연 마지막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좀 이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아마 당일 현장에서 이 3번마 솔레어, 4번마 베스트 킹덤, 8번마 금악진주 이 세 마필이 인기권의 마필이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인기마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일 현장 주로 상태에 따라서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뒷번호의 마필들이 그냥 그 따당으로 끝낼 수도 있는 그런 경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8번마 금악진주는 데뷔전에서 달빛 조각사와 경합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느 정도 순발력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두 번째 경주에서 이제 이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0월 29일 경주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글쎄요, 이 금악진주가 이때 당시 물론 기수가 변경이 됐다, 뭐 이런 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스타트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 안에서 갇히고 말았죠. 그래서 좀 아쉬운 승부를 했고, 직전 12월 3일 경주는 인기 2위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스타트가 아예 되질 않았어요. 9번째로 스타트를 끊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역 기수가 기승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이번 경주는 이 금악진주가 선행 트라이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다른 마필들이 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금악진주가 거의 도주성 선행을 갈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과연 힘한배를 할 수 있느냐 정도의 문제인데, 자, 1200m를 뛰다가 1300을 뛰니까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1300m는 선행마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마 금악진주가 저는 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선을 갈 수 있는 이 9번마 스트롱블루나 헤이마마, 특히 스트롱블루는 지금 뒷심이 검증이 안 돼 있죠. 뒷심이 검증이 안 돼 있고, 헤이마마는 지금 13번을 나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을 때는 좀 앞선 능력도 좀 갖고 있고요. 좀 근성 있게 싸웠던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은 좀 바닥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버티기는 힘들다죠. 자, 이 3번마 솔레오나 4번마 베스트 킹덤, 이 솔레오는 지금 마필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타트 능력이죠. 이 스타트 능력, 이 정도의 스타트 능력 갖고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고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효정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스타트를 빨리 끊어낼 수 있다. 그러면 뒷심으로 선위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금악진주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막판 걸음이 무뎌질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4번마 베스트 킹덤은 뭐 아직 신마입니다. 3세 마필이고 지금까지 3번뿐이 안 뛴 마필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 마필의 습성을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마필은 이제 추임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경주의 흐름이 이번 경주는 금학진주가 경주를 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빨라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마필들의 그 뒷심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마필들이 무너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베스트 킹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마필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의 경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지금 최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1번마 삼방복날입니다. 볼 건 없습니다. 이 마필 지금까지 보면 아예 뭐 발주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승부 자체가 지금 되지를 않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저는 이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 애니 기븐 세터데이의 자마들이 대부분 보면 뚝심으로 뛰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자, 하정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은 기승을 하는 기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승 기회가 왔을 때 뭐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1번마 3방 봄날 솔레오나 베스트 킹덤이 역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3방 봄날의 입장에서 추입 타이밍을 못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는 조개 모습도 괜찮아 보였고, 결국 이 마필은 스타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타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고요. 뭐 강한 믿음을 갖고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는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금악진주, 3번마 솔레어, 4번마 베스트 킹덤 인기마입니다.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삼방봄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주는 어느 정도 좀 마필의 능력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2번에 선행, 그리고 5번에 반 뒤집기, 여기서 지금 그냥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번 금빛강호와 5번 라운더 대세, 이 두 마필의 지금 단방 승부 정도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특별한 상황만 없다면 저는 복승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단방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두 마필이 인기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거는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입니다. 과연 그 정도로 믿고 갈 수 있느냐. 마필이 좋아 보이는데 배당이 별로다, 그래서 그 배당은 손을 못 대겠다 라고 했을 때는 아예 배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안 좋아 보여서 대안을 찾는 거는 괜찮은데 배당 때문에 대안을 찾는다, 이거는 좀 아니죠. 자,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는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 앞서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마 금빛강호,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경주거리가 1400으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1400에서 선행을 가서 버티는 게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1300에서 선전을 해왔던 마필이고, 선행 강자들 틈에서 전력을 다진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4연속 입상에 좀 성공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 금빛강호는 저는 어느 정도 좀 믿음이 가고요. 자, 5번마 라운더 대세가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처럼 보여집니다. 직전 과천시장 배웠죠. 물론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바닥권에 머물고 말았는데, 그 전에 뭐 국산마 5군 승군전에도 이 라운더 대세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산마 6군 마지막 경주에서도 역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라운 시리즈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째보면 기수, 적임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만 없다면 이 두 마필의 승부를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마필의 아성을 좀 건드릴 수 있는, 자력으로 좀 이 두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이 3번마 마이칸, 6번마 세명레이디,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원스피어입니다. 자, 3번마 마이카는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죠. 점점 마필이 좀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뒷심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승군전이라는 부담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세는 절대 무시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6번마 세명 레이디는 과연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느냐죠. 근데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금빛 강호라는 마필이 없다면 이 6번마 세명 레이디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버티기도 좀 가능한 마필인데, 자, 이번마 금빛 강호가 이번에는 좀 앞에 설 가망이 높고 세명 레이디가 옆에서 어깨 붙여 따라가는 경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따당 경주가 돼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1400에서 따당 경주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직선주로 해서 그럼 과연 세명 레이디가 금빛 강호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마 원스피어는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어느 정도 보강이 좀 된다면 분명히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데 이제 벌써 5세가 돼버렸거든요. 막판 탄력 그리고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외곽에서 어떤 견제 없이 막판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주 거리에 있어서는 지금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가 원스피어 입장에서는 좀 어울리는 그런 경주 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 2번마 금빛강호와 5번마 라운더 대세 인기마 두 마필의 선전 구도 속에서 과연 복병마들이 이 능력마를 자력으로 꺾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라운더 대세, 2번마 금빛강호, 그리고 11번마 원스피어,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마이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일단 사전 예상에 있어서 1번마 베스트 클론, 2번마 민트 플레이, 8번마 골든 드래곤 이 세 마필은 일단 제외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3번마 금악 다이아, 4번마 기쁨 함성, 5번마 글로벌 진격, 6번마 서울 최강자, 7번마 벌교 베리타스. 이 중에서 이 3번마 금악 다이아와 4번마 기쁨 함성, 6번마 서울 최강자, 7번마 벌교 베리타스는 이제 승군전을 나와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경주 전개에 있어서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은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게이트가 1번 게이트, 거기에 감량이점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상규 기수가 감량이점으로 1번 게이트에 선행마를 앉았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일단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1300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경주가 앞선이 엄청나게 두터운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클론이 이 감량의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쉽지 않다. 즉 몸싸움에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경주 전개에 키를 쥐고 있느냐? 이번 경주 인기마가 될 이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들의 질주 습성이 선행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기마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말이 1번마 베스트 클론이라는 얘기죠. 그럼 좀 당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특히나 자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6번마 서울 최강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승군전이어서 이제 2km의 감량 이점도 안고 있고 최근 연속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2착에 지금 들어온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이 디바인 파크의 자마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경주를 한번 보시면요. 직전 경주 이 9번 게이트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초반에 무리를 하면서 선행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걸음이 좀 무뎌졌죠. 그리고 3착을 차지한 탱그리와 착차가 그렇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전 경주에도 보시면 앞선 전개를 하면서 끈끈하게 버텨내기는 했는데 3착을 차지한 럭키 파티와 큰 착차가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 서울 최강자가 최근에 두 경주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좀 어느 정도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고 초반에 몸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체 영리한 기수다 보니까 초반 몸싸움을 피하고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면서 선입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기수라는 거죠. 그 점이 좀 무섭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전개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전개, 그리고 초반에 힘 한 배에 좀 실패할 가망이 높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 최강자가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지만 인기만임에도 불구하고 좀 뒤로 돌리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이 뭐냐 하면 7번마 벌교 베리타스입니다. 직전 경주 벌교 베리타스가 거의 인기 바닥권의 마필이었죠.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앞선 전개 후에 역시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근데 착차가 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팅을 높게 받고 지금 승군전에 나온 겁니다. 자, 7번 게이트에 있고 안 게이트에 지금 발빠른 마필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리고 경주 거리도 지금 100m가 더 늘어났죠. 근데 저는 이 벌교 베리타스라는 마필이 무조건 선행을 고집하는 선행력 마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어느 정도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 특히 테스타마타의 자마들이 보면 대부분 좀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곤 기수가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이냐 아니냐 이것도 좀 중요하기는 하지만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더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3번마 금악다이아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2착을 차지하고 아쉬운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복승률 100%죠. 100%로 올라왔는데 일단 이 마필은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 마필이 지금 500km대 마필인데 마필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이고요. 4번마 기쁨 함성은 저는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능력으로는 이 기쁨 함성이 승군전에 나오는 이 네마필 중에서는 솔직히 가장 떨어집니다. 보여준 모습으로는요. 근데 최근에 상승세라는 것도 그렇고요. 임마필의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이 4번마 기쁨 함성이 저는 이번 경주 이 7번마 벌교 베리타스와 함께 앞선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6번마 서울 최강자의 전개가 좀 어렵다. 여기에 1번마 베스트 클론까지 앞선의 마필들의 전개를 흐트려 놓을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예상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전개를 생각을 한다면 전개상으로 가장 유리한 마필은 5번마 글로벌 진격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레이팅이 35로 꽉 차 있다 보니까 57이라는 부담 중량,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이긴 한데 이 마필은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고 막판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8마필뿐이 안 뛰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바닥 추입을 해서 올라오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림돌이 있을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초반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됐을 때 글로벌 진격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좀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문제이기는 한데, 글쎄요, 1300m 정도의 거리에서 이 글로벌 진격은 추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이 어쨌든 다 승군전에 나오는 좀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글로벌 진격의 추입 타이밍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개로 봤을 때 저는 이 5번마 글로벌 진격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벌교 베리타스, 5번마 글로벌 진격, 4번마 기쁨 함성,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금악 다이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고요. 인기마인 6번마 서울 최강자를 뒤로 돌리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앞선이 상당히 두터울 경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필들의 능력이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혼전 경주로 치달을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 좀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1번마 스프링워터, 2번마 거미블루, 3번마 황후강자, 4번마 마파람, 6번마 화산기한, 7번마 미라클한강, 8번마 쓸모, 11번마 라온에어포스. 무려 지금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8마필이 웬만한 편성에 나가면 다 선행 후보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앞선이 두터워질 경주인데, 제가 1200m 경주를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전체적으로 앞선이 쭉 늘어지는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면 앞선에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횡으로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경주가 돼버리고 서로 막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되면 엉뚱한 마필들이 막 치고 들어오면서 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 마필의 기본 능력도 능력이지만 전개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좀 높은 마필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5번마 성실영웅입니다. 자,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요즘 도깨비 기수로 통하고 있는 기수입니다. 자, 이 5번마 성실영웅은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근성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의 흐름도 상당히 좀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힘 한 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저는 뒤에서 따라오는 이 5번마 성실영웅이 차분하게 자기만의 걸음으로 만약에 간다면 저는 마지막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될 마필이 6번마 화산괴한인데, 자, 직전 경주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인기 1위 마필이었죠. 물론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오늘 이번 게이트에 나오는 거미블루와 이제 같이 뛴 마필인데, 어쨌든 이 경주에서 이 화산기한이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좀 무기력했는데, 최근 경주들을 보시면 계속 이제 이착을 한 마필입니다. 3연속 이착을 했는데 막판 한 발이 조금 아쉬운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처음에 싹 빼놓고 마지막에 버티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과연 그러면 이 마필이 앞으로 쭉 뺄 수 있느냐? 그거는 스타트가 됐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화산기와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불안 요소도 분명히 안고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라온 에어포스,
될 듯 말 듯한 걸음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데 마지막 뒷심이 없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인데, 자, 어쨌든 순발력으로 봤을 때 이 김태희 기수가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휘젓고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깨 붙여가는 싸움이 되느냐, 아니면 라운 에어포스가 맨 앞에 서느냐. 이 6번마 화산귀환과 11번마 라온 에어포스가 초반에 엄청나게 싸울 가망이 높은 경주고요. 이 8번마 쓸모도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뒷심은 검증이 안 돼 있는 마필. 자, 1번마 스프링워터도 게이트의 2점, 그리고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스타트 능력 보유한 마필이지만 조금 밋밋한, 최근 들어서 이 마필이 이제 3연속 3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저는 결정력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 2번만 거미블루가 직전 경주 3착을 차지했지만 이건 전개가 좋았던 거죠. 기술 선행을 나가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3번마 황후광자 어느 정도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마필, 4번마 마파람은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마필이죠.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국산마 5군에서 그냥 정체기를 겪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 경주는요, 마필의 능력 차이도 없을 뿐더러 믿을 마필도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성실영웅, 11번마 라온 에어포스, 7번마 미러클 한강,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화산기한,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뭐 잘 아시잖아요. 인기마를 뒤로 복병마로 돌렸을 때는 당일 현장 컨디션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마 지금 제가 마필 설명을 안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나온 마필이 이 7번마 미러클 한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은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직전 경주였죠. 12월 3일 경주. 제가 강하게 추천을 했었던 마필인데 프로칸 기수가 기승하고 스타트 되자마자 물 먹으러 간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면 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마필은 초반에 딱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 먹으러 가는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면 내가 산 막권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스타트를 끊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을 거라고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거. 이마필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가버리면요, 6번마 화산기한이나 11번마 라온 에어포스가 어려운 전개가 돼버립니다. 근데 스타트를 끊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기 때문에 이마필은 당일 현장 컨디션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마필의 승부인데 어쨌든 전개로 봤을 때는 5번마 성실영웅이 가장 좋은 전개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요, 인기만은 있으나 믿을 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기와에 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구도도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2번만 문학이글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티기도 좀 가능한 그런 그런 마필입니다. 승군전에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 박태종 기수 기승의 3km의 감량 이점이다. 그러면 충분히 승부를 해볼 만한 그런 마필이죠. 게이트에 이점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컴플리트 스텝입니다. 자,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2연승을 거둔 이후에 승군해서 국산마 4군 대회 승군전에서는 가능성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죠. 근데 어쨌든 이 마필은 앞선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버티기가 가능한 마필인데, 그럼 이 두 마필 2번마 문학이글과 10번마 컴플리트 스텝이
초반에 엄청나게 싸움을 할 텐데 문제는 5번만 몬스터 파워죠.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이 마필이 최근 보시면 앞선 전개를 잘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순발력에 있어서는요, 이 2번만 문화기글이나 10번만 컴플리트 스텝에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몬스터 파워라는 마필은 솔직히 데뷔 초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장래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4군의 승군을 해서 4군의 좀 높은 벽을 좀 실감을 하고 있는 맞빌이긴 한데, 자, 이번 경주 만약에 몬스터 파워 정정희 기수가 선행을 갈 수 있으면요, 버티기 가능한 경주입니다. 결국은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개가 달라지는데, 이 마필들이 지금 다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만은 있는데 내가 강하게 이 마필이 무조건 선행을 갈 거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을 마필이 있냐라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경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본다면 당연히 문화기글을 봐야 되는데 승군전이라는 단점. 10번만 컴플리트 스텝은 승군 이후에 좀 부진의 늪, 그리고 앞선을 가야 되는데 앞선을 가기가 만만치 않다. 왜? 외곽에 있으니까. 자, 5번만 몬스터 파워는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데 과연 편안한 선행 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저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이 6번만 마이티짱, 이마필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전개를 지금 따질 수밖에 없는데 약간 마필의 능력이 조금 뒤로 처진다 하더라도 전개로 엎을 수 있는 마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강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고 서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좀 전개에 있어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고요. 어쨌든 이 마이티 짱이 지금 5번을 나와서 3착 2번 한 게 다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더 있다. 그리고 경주를 적응해 나가면서 슬슬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임다빈 기수가 만약에 이 마이티짱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앞선을 가겠다고 이 앞선의 마필들과 서로 막 싸우는 난타전이 돼버리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티짱이 과연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보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럭키붐입니다. 요즘 뭐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면 무섭죠. 일단 무서운데 이 마필 데뷔전이라든가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뭐 볼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조교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지금 이 7경주까지 예상을 하면서요, 선행이 통하는 만약에 주로다 오늘, 그러면 저는 맞출 경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앞선에서 무조건 싸움이 벌어나는 그런 편성이 지금 되게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선이 무너질 수 있다.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한테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7번만 럭키붐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믿을 마필이 없는 경주기 때문에 솔직히 배팅 자체가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배당의 메리트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붙어올 만한, 그리고 인기마를 제외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 구도라면은 해볼 만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마이티짱, 7번마 럭키붐, 5번마 몬스터 파워,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컴플리트 스텝,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애증이 말이죠. 이 11번 막 걸작 최강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요, 이 9월 2일 경주를 보시면 어서 말을 해 파노라마 킹 이런 마필과 자웅을 겨뤘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추천을 했었죠. 그리고 계속 창피를 당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글쎄요, 최근 들어서 이 마필의 주행 자세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좀 흐트러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 2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행심사 모습이라든가 이 데뷔전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여기서 그냥 물러날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이 세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작 최강이 싸웠던 마필들과 이번의 편성을 비교를 한다면 걸작 최강의 입장에서는 지금 약편성에 들어온 겁니다.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역시 노련한 문세영 기수가 지금 다시 한번 기승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저는 이 마필은 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분명히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동반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이번 경주에 어찌 보면 좀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10번 마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로 봤을 때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으로 내빼게 되면 버티기가 가능한 그림. 다만 문제는 제가 강하게 보고 있는 이 걸작 최강이 어느 시점에서 신의 이름을 넘어설 것이냐죠. 직선 주로까지 몰고 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싸움을 한다면 신의 이름이 버틸 수가 있고 3, 4코너 지점에서 만약에 걸작 최강이 어깨 붙여가는 싸움을 하게 되면 신의 이름이 조금은 어려운 전개가 가능한데 이번 경주는 저는 걸작 최강의 문세영 기수가 초반에 그렇게 무리를 많이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신의 이름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이 10번 마 신의 이름과 11번 마 걸작 최강 이 두 마필의 조합의 전개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럼 과연 이 두 마필의 전개를 깰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이 3번 마 로키 킹덤입니다. 직전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서 스타트가 안 되면서 이제 후미권에서 전개를 했고 막판 끝걸음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최종 구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걸음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는 없는데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명히 뒷심은 지금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에 10번 마 신의 이름이 선행을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마땅한 선행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로키 킹덤 입장에서는 지금 1200에서 1400으로 지금 거리를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늘려서 유리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필은 이 5번 마 베스트 전사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앞으로 더 기대치를 갖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끈끈하게 자기만의 걸음은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박현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박현호 기수도 기승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기수기 때문에 저는 막판까지도 최선의 승부를 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베스트 전사 입장에서도 이 1400m 경주 경험이 상당히 좀 풍부한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 마 걸작 최강, 10번 마 신의 이름, 3번 마 로키 킹덤, 그리고 복병마로 5번 마 베스트 전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장래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내용적으로도 좀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인기마들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기마들의 능력에서 과연 어느 마필을 충마로 성정하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배당의 메리트는 상당히 달라지고요. 인기마 중에서 어느 마필을 꺾을 수 있느냐죠.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3번마 빈체로 카발로, 4번마 미스터 퀄리티, 5번마 원평 리스트, 6번마 블루 레몬. 이 인기마 4마필의 선전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배당 자체는 저배당이겠죠. 그러면 현장에서 과연 어느 마필을 제외하고 마번을 압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3번마 빈체로 카발로,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승군전이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앞선에서 끈끈이 버텨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통할 수 있는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다 인기마들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빈체로 카발로의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만 미스터 퀄리티는 기본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직전 경주 대비 이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460kg대의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갑자기 4.5가 올라갔다. 물론 기수는 믿을만 하지만 조건 자체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이 미스터 퀄리티는 어떻게 보면 좀 앞선에 갔을 때, 즉 선행을 갔을 때 조금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선행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마필을 뒤로 돌리지는 못하는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제외를 한다면 제 1순위가 될 마필이 4번마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5번마 원평 리스트.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을 믿습니다. 자, 이 마필이 보시면요. 과천시장배에서 3착을 했습니다. 결코 못 뛴 게 아니죠. 뭐 잘 뛴 거죠. 인기 9위였으니까. 자, 직전 농협회장배를 보시면요. 이 마필이 7착을 했습니다. 13번 게이트도 분리했는데. 근데 이때의 경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평 리스트가 초반에 늑발을 하고 말았어요. 늑발을 하고 말았는데 직선주로 해서 올라오는 탄력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근데 앞선이 막히다 보니까 안게이트 쪽으로 돌아와 버렸거든요. 안쪽 주로로 들어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힘이 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원평 리스트가 결코 이렇게 쉽게 물러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앞선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의도적으로 이 원평 리스트를 선행마보다는 선임 내지 추임마 쪽으로 습성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랬을 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만들어내면 롱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원평 리스트를 당분간은 계속 좀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6번마 블루레몬은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2연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 이 마필이 인기 1위였는데 무너지고 말았죠. 3착을 했으니까 무너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착자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 경주 자체는 제가 이 경주를 보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1번마 음파 챔피언이 좀 예상외의 경주 전개를 펼쳤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솔직히 마필의 기본 능력으로 또는 전개로 순위가 결정됐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의욕을 갖고 있는 그런 경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천시장배 나와서 역시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어쨌든 5착을 했으니까 못한 성적은 아니죠.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 아주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판 버티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선행을 갔을 때 더 뛰는 마필입니다. 미스터 퀄리티 마찬가지죠. 선행을 갔을 때 더 뛰는 마필. 빈체로 카발로 역시 선행을 갔을 때 더 뛰는 마필. 자, 이랬을 때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 여기서 제가 제일 약하게 보는 말은 미스터 퀄리티고 이런 전개가 나온다면 가장
가장 좋은 전개가 될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원평 리스트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머지 마필들도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뭐 아인슈페너 같은 경우에도 순발력 좋은 마필이고, 비전 파워는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 근성이 있는 마필이고, 근데 저는 장래 발전 기대치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원평 리스트, 3번마 빈체로 카발로, 6번마 블루레몬,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미스터 퀄리티, 이 네 마필의 승부로 보고 있는데, 인기마기 때문에, 그리고 9마필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 네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좀 뒤로 돌리고 세 마필을 가지고 여러 승식을 공략해 보려고 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촐한 편성이죠.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있고, 경주 거리는 1800m다. 최근에 서울 경마를 보면 장거리 경주에 마필들을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주나 조교사가.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경주가 자꾸 줄어들고 재미없는 경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마가 발전을 하려면 장거리 경주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필들의 이 능력이나 또는 전개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변수 없이 마필의 능력과 전개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거리가 많아지면 앞선에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어떤 변수가 작용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장거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능력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 2번마 스포블레이드, 4번마 파이어파워, 아마 당연히 인기마겠죠. 인기 조합일 거고요. 이 두 마필이 그냥 단방입니다. 이 두 마필의 단방인데, 그나마 좀 전개로 봤을 때 이 두 마필을 좀 깰 수 있는 마필이 이 5번마 원더풀 인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여기에 1번마 용오지마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배팅하기 되게 어려운 경주가 돼버립니다. 왜? 기본적인 믿음으로는 2번 스포블레이드와 4번 파이어파워인데 배당이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럼 배당 나오는 마필을 찾아볼까? 다시 말하면 갖고 있는 믿음은 이 두 마필 뿐이 없고 1번마 용오지마나 5번마 원더풀 인디가 자력으로 이 두 마필을 꺾기는 쉽지 않다는 거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의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어 하면서 가는데, 원더풀 인디나 용오지마를 넣는다고 해서 배당이 확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대치 별로 없는 경주에서 배팅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마필을 아닌데 배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자신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2번 스포블레이드와 4번 파이어파워에 배팅을 할 수 있다면 들어가야 되는 경주고요. 이 두 마필 중에 어느 한 마필을 못 믿겠다. 그러면 이번 경주 저는 배팅 못하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2번 스포블레이드나 4번 파이어파워가 현장에서 봤을 때 아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낮으니까 배당이 있는 마필을 찾아서 이것도 가만히 있겠지 저것도 가만히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배팅을 해서는 크게 환수를 노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경마라는 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기마가 무조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인기마만 주고 무조건 들어오면 무슨 재미로 경마합니까? 지금 이런 경주에서 2번 스포블레이드나 4번 파이어파워가 서로 싸우다가 엉뚱하게 뒤에서 추입해서 들어오는 마필, 전혀 보지도 못했던 예상제 완전 백업 마필이 들어와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경마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 없는 배팅을 배당만 노리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식경주 저는 배팅 권하지 않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는 커피 한잔 하면서 쉬는 게 좋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마는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만 하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다가 마지막 승부
뭐 내일이 없는 승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또 경마장을 가고 있습니다. 경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 확신이 없는 그런 경주에는 절대 베팅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등급에 1600m다. 서울 경마가 지금 1600m를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글쎄요, 서울 경마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경주거리인데 최근 추세를 보면 1600m가 편성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4번마 러블리 K, 7번마 모닝힐, 8번마 컴플리트 타임,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을 갈 수 있는데, 자, 8번마 컴플리트 타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가장 앞서 있죠. 근데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안게이트에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다면 조합별 기수 컴플리트 타임을 가지고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높고요. 7번마 모닝힐은 최근 들어서 좀 하향세입니다. 이 마필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상당히 끈끈함을 좀 갖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하향세를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 4번마 러블리 K가 최근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성적이 좋다라기보다는 전개 자체를 상당히 좀 승부 있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앞선 전개를 했을 때 더 힘을 냅니다. 결국 게이트 A점이 있는 이 4번마 러블리 K와 8번마 컴플리트 타임 이 두 마필이 초반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어쨌든 1600m 경주 거리는 안게이트 선행마가 조금은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에서 만약에 따당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저는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한 마필은 버티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마필이 다 동반 몰락을 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전개가 됩니다. 자, 뒤에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플라잉 골드, 5번마 벌말대장, 6번마 문학코스인데, 자, 3번마 플라잉 골드는 일단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불안 요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좀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밋밋하다는 얘기입니다.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행보가 더 그렇습니다. 이 마필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치가 상당히 컸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상위군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좀 그 상위군의 높은 벽을 좀 실감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당일 뭐 현장 상황은 꼭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저는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밋밋한 마필이라서 강한 믿음을 좀 갖기는 좀 어렵고요. 5번마 벌말대장이 직전 1600m 경주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끈끈하게 버텨내면서 어느 정도의 배당을 좀 안고 들어온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어쨌든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나름 끈끈함 그리고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에 좀 붙일 수 있느냐 요 싸움인데 조성범 기수가 직전 경주에는 상당히 좀 말머리가 좋았는데 이번 경주에 과연 근성 있게 앞으로 붙일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문제는 문학보스죠. 이 마필 늘 마지막에 바람이 부는 마필입니다. 근데 늘 아쉬움이죠. 근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자, 직전 경주가 나올 스나이퍼, 리얼마 이 두 마필의 조합이 뭐 압도적 인기를 누렸던 마필인데 착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울프 플레이도 당연히 이겼던 마필이고 그러면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3전을 뛴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는 좀 편성을 잘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9마필뿐이 안 뛰고 있기 때문에 직선주로 해서 막판 탄력을 보일 때 막힐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 앞선에서 선행 마필들이 좀 치열하게 싸움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학보스 입장에서는 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막판에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전개도 좀 가능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마필의 우열을 가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일단 저는 4마필을 추천을 할 건데 마번 순으로 그냥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건 뭐 아니면 도인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배팅을 아예 안 하든가, 아니면 배팅을 한다면 배당을 보고 좀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추천을 하면요, 저는 마번 순서대로 4번마 러블리 K, 5번마 벌말대장, 6번마 문학보스, 8번마 컴플리트 타임, 이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당일 현장의 주로가 선행마가 조금은 더 유리하더라 그러면 컴플리트 타임에 조금 더 힘을 줄 거고요. 추임마가 좀 통하는 그림이 나오더라 그러면 6번마 문학보스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그런 배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이 4마필 선에서 승부가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편성입니다.